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철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언제 심판받아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괴롭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사연을 씁니다. 지금 제 모습은 두 자녀와 남편을 둔 화목한 가정에 있고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보일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뒤늦게 저의 잘못과 과오를 알게 되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마땅히 짊어졌어야 하는 짐을 저희 부모님은 대신 희생하시면서 그 대가 역시 호떡히 치러오셨죠. 저는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릴 때까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 모르고 살았어요. 물론 어느 집이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죠. 사랑이 가분해 저는 지나친 관심, 간섭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저를 향한 부모님의 집착 아닌 집착은 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쯤 저희가 살던 집에서 불이 크게 났었고 저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치료하는 데 보내야 했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 화상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화상도 입고 연기 흡입으로 호흡기 관련 질병을 달고 살았었죠. 저는 4년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때문에 초등학교 진학도 남들보다 2년이나 늦어졌죠. 엄마와 아빠는 아픈 저를 돌보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고 까맣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가장 걱정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제가 말을 못하고 기억을 잃었던 부분인데요. 충격이 컸는지 실어증 증세는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나아졌고 그 전에 기억을 하기 싫은 건지 정말 안 나는 건지 부모님께 계속 모르겠다고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재가 나기 전 부모님과 갔었던 재미난 장소, 놀이, 추억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고 화재가 나던 날 역시 전혀 기억이 없었죠.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렸어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다들 어릴 때 기억은 곧잘 까먹고는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그 기억 너머에 아주 큰 진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30여 년이 훌쩍 지나고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딸을 화마에 잃을 뻔했던 부모님은 저에 대한 걱정을 항상 껴안고 살게 되신 거예요. 학교를 늦게 입학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지 못했는데 혹여나 부모님은 제가 기죽을까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네가 아파서 학교를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간 건 사실이야. 그런데 누군가 그런 걸로 너를 놀린다거나 괴롭히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돼. 알았지? 지금 네 팔이나 다리의 일부가 온전치 않아서 조금 쭈글거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다 고쳐줄 거야. 기죽지 말고 선미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알았지? 저는 당시 엄마가 절대 기죽지 말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결연했던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짓궂은 놀림도 받고 은근한 따돌림도 당했지만 저는 씩씩하게 학창 시절을 잘 보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죠. 고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까지 했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어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모범적인 딸이었죠. 문제는 저의 병원비 때문이라고는 하나 엄마와 아빠는 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가본 적도 함께 외식을 해본 일도 전무할 정도로요. 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믿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버시느라 저를 방치 수준으로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았죠.
엄마, 혜영이네 여름방학 때 바다 놀러 간다 그러고 자랑하던데. 우리도 한 번만 가면 안 돼? 방학이라 어차피 애들 학교도 안 나오니까 엄마도 그렇게 안 바쁠 거 아냐. 당시 엄마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고 계셨고 주말이나 방학 때는 또 다른 일을 찾아다니며 하셨었어요. 엄마도 우리 선미랑 바다 가고 싶은데 기숙이모가 리조트 방 청소하는 거 단기로 사람 구한다고 하네. 여름 성수기라 돈도 다른 때보다 더 쳐준대. 3주 정도만 가서 일 바짝 하고 오면 우리 선미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 우리 바다는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다음에 언제? 재작년에도 다음에 가자, 작년에도 다음에 가자 그랬으면서 올해도 다음이야? 도대체 그 다음이 언젠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더 악바리처럼 일하고 돈 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오라가 치밀어 한 번씩 대들고는 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선미도 놀러 가고 싶을 텐데 엄마랑 아빠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선미랑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응?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것은 엄마뿐이 아니었죠. 아빠는 도배 일을 하셨는데 일이 없을 때도 쉬지 않고 일용직이라도 찾아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허리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시면서도 다음날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속 깊이 덜어지지 않는 채무감에 괴로워했어요. 그저 저는 착하고 말썽 안 피우는 딸로 군말 없이 자라야 했죠. 그렇게 학창시절을 다 보내고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까지 합격을 했어요. 물론 다른 신입생보다 서너 살이나 많긴 했지만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오로지 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부모님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시간을 쪼개며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있는 시간만큼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살았죠. 그 결과 저는 교사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단 2번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죠. 우리 선미 너무 장하다. 엄마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네. 정말 대단해 우리 딸.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부모님은 제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리시며 2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팠던 과거 다 잊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하자. 선미야, 우리 딸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 이게 다 엄마랑 아빠가 잘 키워준 덕분이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 지금까지 우리 선미 정말 잘해왔어. 엄마랑 아빠가 정말 많이 미안해. 뭘 맨날 미안하대.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내 뒷바라지 해준 건데 너무 고마워요. 저희 세 식구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부모님의 노동 강도는 1도 줄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끔 본심과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었죠. 엄마, 내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일할 정도는 아니잖아.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제발. 아니야. 이제는 쉬려고 하면 몸이 더 아파. 원래 일하던 사람은 계속 움직여줘야지 오히려 건강하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저 서랍 속에 파스랑 진통제가 가득 있던데 뭐. 아빠도 지난주에 발톱이 빠져서 절뚝거리던데 오늘 또 일 나갔어. 선미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견딜만 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너는 앞으로 네 걱정만 해. 알았지? 30년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으면 몇 억이 뭐야. 몇십억을 벌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는 아직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고 항상 뭐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도대체 우리 집은 뭐가 문제인 거야.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몸 바쳐서 돈을 버는데. 결국 저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미안해 선미야. 우리가 너무 기초가 없어서서 그래. 이제 점점 괜찮아질 거야. 우리 선미 시집은 근사하게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할게. 어? 우리 딸 울지 말고 엄마 이해 좀 해줘. 나 마음이 무거워.
어릴 때 내가 아파서서 그거 메우느라 엄마 아빠가 아직도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너 때문 아니니까. 우리 모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언제나 그렇듯 결론은 조금만 더 버티고 열심히 살자로 끝나고 말았지만 말이에요. 저는 교사 일이 아주 잘 맞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는 재미에 보람과 성취감을 크게 느꼈죠. 그러다 문득 들었던 것이 제 자신의 아이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상상에 한참 빠져 있을 때쯤 운명처럼 제게도 사랑이 다가왔어요. 우연한 자리에서 알게 된 그는 첫 만남부터 제게 확실히 호감을 표현해왔고 저 역시 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친절했고 배려심이 넘치는 남자였어요. 선미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 제게도 저만의 가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까지 품에 안았죠. 한 부부의 딸이었던 제가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벅차고 행복했어요. 물론 부모님 역시 가슴 벅차게 좋아하셨죠. 그렇게 우리 네 식구의 시간들이 흘러갔고 남편은 계속 자가를 마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자리 잡아야 돼. 계속 전세만 살다가 나중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애들한테 안 좋을 거야. 그건 그렇지.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가 마련은 꿈도 못 꾸잖아. 대출받는 한 개도 다 끌어다 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이번 청약도 한번 넣어볼게. 저희 부부는 청약 당첨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혼 10주년에 드디어 대박이 터졌어요. 자기야, 당첨이야, 당첨. 우리 청약 당첨됐어. 진짜? 와,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좋아. 놀랍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험처럼 넣었던 청약이 드디어 당첨이 된 거예요. 위치가 좋아 교통도 편하고 아파트 평수도 내 식구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죠. 하늘의 별 따기라고 소문난 이번 청약에 저희가 드디어 당첨이 되었죠. 저희 부부는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돈을 더 마련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주변에 물어봤는데 수액도 아니고 집 사는데 보탤 그만한 돈이 어딨냐고 다들 거절하네. 하긴 나 같아도 선뜻 빌려주기 힘들지. 이거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파트잖아. 우리 꼭 잡아야 돼. 알지. 내 퇴직금 다 당겼어도 한참 모자라. 정말 어쩌면 좋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볼까? 혹시 모아둔 돈 있는지? 그거 장인어른 장모님 노후자금 모아놓으신 거 아니야?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말고도 있는지 한번 내가 여쭤볼게. 당연히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두 분 다 워낙 열심히 일하고 사셨고 사치도 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어요. 저기 우리 이번에 청약이 됐거든. 진짜 다리도 좋고 애들 학군도 좋고 평수도 꽤 넓어. 이거 놓치면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조금만이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순간을 위해 열심히 모아놓으라며 돈을 뭉텅이로 제 앞에 꺼내놓으실 부모님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더군요. 선미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랑 아빠도 당연히 너희 식구 집 산다는데 돈 보태주고 싶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어? 어렵다고? 왜? 우리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저는 그 순간 30년 넘게 참아온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넉넉지 않다고? 정말 미안해 선미야. 그럼 엄마랑 아빠는 도대체 언제 넉넉해지는데? 선미야, 지금까지 나 살면서 사치 부려본 적도 없고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 같은 거 꿈도 꿔본 적 없어. 대학교도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메꾸고 다녔고 결혼할 때도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렸어.
그런데 그런 딸이 이제 집 마련할 기회가 생겨서 어렵게 돈 빌려달라고 말을 한 건데 뭐? 형편이 넉넉치 않다고? 엄마랑 아빠가 온몸 다 바쳐서 이런 것만 해도 지금 몇십 년이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돈 벌어서 벌써 집도 사고 건물도 샀을 거라고. 그런데 아직도 나한테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해? 차라리 빌려주기 싫다고 솔직히 말을 해. 아니야, 아니야, 선미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더 화가 나.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은 도대체 다 어디 있는 거야? 둘이 나 몰래 빚이라도 왕창 졌어? 사기라도 당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벌면 있어야 되는 돈이 다 어디 간 거냐고.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에 실핏줄까지 터져가며 큰 소리를 쳤어요.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 넌덜머리가 났죠. 말 좀 해봐. 어? 나 몰래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전부는 아니어도 엄마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정도로 엄마랑 아빠한테 돈이 없었다고?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도박을 하고 유흥으로 탕진하지 않는 이상 그동안 뼈 빠지게 번 돈이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건데. 해외여행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인데 그 돈이 다 어딨냐고. 돈에 발이라도 달린 거야?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저는 거의 발악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고개를 숙여 눈물만 떨구고 계실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알았어. 앞으로 엄마랑 아빠 앞에서 절대 돈 얘기 안 할게. 나도 지긋지긋해. 이 거질골 같은 집안. 선미야, 아파트를 사든지 말든지 나랑 김서방이 알아서 할게. 하지만 당분간 엄마랑 아빠 얼굴 보고 전처럼 다정하게 대할 자신 없어.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좀 지내자. 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한테 외면받는다는 것이 너무 상처네. 건강하세요. 선미야. 저는 그 길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 제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답답하고 먹먹했어요. 그날 저는 차가운 날씨에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걷다 집에 들어가 그 후 며칠을 지독한 감기로 앓아야 했죠.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부모님께 너무 죽을 만큼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러운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돈에서 자유로워 본 적 없는 부모님이 안쓰러우면서 지겹기도 했어요. 그런 오만 감정이 드는 순간에도 엄마와 아빠는 번갈아 가며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 한 번 하지 않았죠. 선미야, 우리가 다 잘못했다. 돈은 어떻게든 구해볼게. 화 풀렴. 못난 부모 만나서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이 많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탓이야. 선미야, 오해하지 마. 오해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 연락 좀 다시 해주겠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싶단 말이었어요. 선미야, 엄마랑 아빠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 이제는 내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네가 상처받을까 봐 숨겨왔던 진실. 말할게. 미안하다. 마지막 문자를 받고도 저는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죠. 그러다 열흘째 되던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선미야,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죄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하더니 쓰러졌어. 그 길로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 엄마가 눈을 뜨지 않아. 저는 놀라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와 넋이 나가 울지도 못하고 계시는 아빠를 보았어요. 엄마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이렇게 갑자기 가는 법이 어딨어. 내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용서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그냥 떠나면 어떡해. 나 이제 평생 어떻게 살아.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엄마 제발 부탁이야. 눈 좀 뜨고 나 봐봐. 내가 모진말하고 소리 질렀던 거 진짜 다 잘못했어. 이렇게 가지 말아줘. 어? 나 다시 착한 딸 진선미 될게. 엄마 미안해. 제발.
제발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 좀 해줘. 제 절규에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저는 울다가 기절하다가를 반복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죠. 남편도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못되게 하고 나온 것을 아는지라 영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미가 괜히 저를 만나서 고생만 하고 장모님께 모진 소리만 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선미도 저도 이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있는 저 때문에 모든 장례 절차는 아빠와 남편이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제 목숨과 엄마의 목숨이라도 바꾸고 싶은 심정이었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아파트 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앞에서 악을 쓰며 대들고 큰 소리를 쳤던 일이 계속 생각나더군요. 제 혀를 잘라서라도 없던 일로 모르고 싶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 모든 악몽이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괴로워서 저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에 빠진 순간 제 아이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괜찮아? 여기 물 좀 마셔.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물을 떠다 제 입을 적셔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그나마 저를 살리는 것 같더군요. 아이들을 보며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저까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세를 고쳐 앉고 장례부터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아빠는 말없이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선미야,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런 마음 갖지 마. 엄마 작년부터 심장 쪽이 안 좋다는 소견 받았었어. 내가 정밀 검사도 하고 진득하게 치료도 받으면서 좋아질 때까지 좀 쉬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결국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다니. 에휴, 네 엄마 불쌍해서 어쩜 좋니.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네. 좀 더 신경 쓸걸. 억지로라도 일 그만두게 할걸. 너무 못난 딸이었네. 내가 너무 못났어. 평생을 한번 못 쉬고 일만 하다간 우리 엄마. 미안해.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모은 돈 다 어디 있냐며 악다구니를 했던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미워졌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다솜이. 중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주저앉아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주변에는 제 아들과 딸을 제외하고는 어린 친구가 있을 턱이 없는데 몹시 의아했죠. 심지어 아이는 매우 슬픈 얼굴로 엄마를 보며 할머니라고 외치고 있어 더 궁금해졌죠. 제가 여기 돌아가신 분 딸인데요. 혹시 저희 엄마랑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말에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려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눈물만 적시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이 두 조문객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아내, 저 아이와 함께 오신 건 맞나요? 아이가 혼자 울고 있길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안면이 없어서 그런데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신발부터 벗고 들어오시죠. 여자는 너무 울어서 비틀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제 부축을 받아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더 목을 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중년 여자와 한 아이가 엄마 앞에서 통곡을 하는 광경이 몹시 생경했어요. 그때 조문객을 보고 나온 아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정아야, 다솜아, 여기는 어떻게? 할아버지! 다솜이라는 아이가 저희 아빠 품에 달려와 안기더군요.
할머니 진짜 가신 거예요? 멀리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보러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정아야, 일어나렴. 중년 여자는 힘겹게 일어나더니 아빠를 보고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저씨. 정아,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는 너무 궁금해서 아빠에게 여쭤봤어요. 아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랑 관계가... 아빠는 우물거리며 쉽게 말을 하지 못하시더군요. 그게 우리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꾸나. 정아랑 다솜이도 이리 오렴.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빠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았어요. 중년 여성은 저를 힐끔 보더니 말하더군요. 이 친구가 선미군요. 그래, 우리 딸 선미야. 처음 보지? 저를 아세요? 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딸 다솜이고요. 선미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어쩌면 내게 아주 큰 충격일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널 보고 말해주려고 했던 진실이 이것 같아서 내가 대신 이야기해주마. 무슨 이야기인진 몰라도 말하기 꺼려하며 뜸들이는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여기 정아는 너를 구해주신 분의 딸이야. 나를 구해주신 분? 누구? 예전에 너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불났던 거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아주 오래 있었잖아. 기억하죠. 그걸 어떻게 잊겠어. 그런데 그게 이분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고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전의 일을 잘 기억을 못하더구나. 불이 난 그날도 네 엄마랑 나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네가 싫어했다는 것을 알면 평생 네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서. 게다가 그 불로 인해 소방관이자 여기 정아 아버지인 이수영 씨가 세상을 달리하셨다.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아빠? 그때 집에 난 불은 네가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거야. 내가 그랬다고? 경찰이고 누구고 와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를 묻는데 네가 기억을 전혀 못했어. 너도 충격이 너무 컸겠지. 거의 죽다가 살아나온 거니까. 정말 내가 불장난들해서 집에 불이 난 거라고? 어릴 때는 그냥 넘길지 몰라도 네가 성인이 되어서 네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았어. 그래도 진실은 알려줬어야지. 난 여태껏 다른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났고 평생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한테 그날 일을 물어도 잘 얘기도 안 해주고. 불이 나고 소방차가 출동했어. 소방관들 중에 정아 아버지가 불길이 치솟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구해서 안고 나오셨어. 그런데 네가 무의식 중에 잠깐 눈을 뜨더니 친구라고 하는 거야. 정아 아버지는 안에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널 안전하게 내려놓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불이 커지면서 지붕이 무너졌어. 그 소방관은 그렇게 지붕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 거짓말. 아빠 거짓말이지? 이거 지금 무슨 몰래카메라 찍는 거야? 무슨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고 슬퍼.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빠가 장난이라고 말해주길 바랬어요. 우리도 모두 장난이길 바랬어. 네가 불장난을 했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한 소방관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도. 하지만 이게 모두 그날의 진실이야. 중년의 여성이 힘겹게 입을 떼더군요. 당시에 엄마 없이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고 계셨어요. 소방관이라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근처의 고무댁에서 자거나 밥을 얻어먹는 일이 많았죠. 제가 11살이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왔더니 고모가 저를 부둥켜안고 울더군요. 아빠가 불을 끄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면서.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온 우주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정말 제게는 친구 같고 오빠같이 든든한 아빠였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저와 가장 친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고모도 그렇지만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다 아빠 장례식에 여기 아저씨랑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죄인 같은 얼굴을 하고 오셨어요. 저는 누구신지 몰랐는데 고모랑 고모부가 멱살을 잡아가며 아빠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어디를 감히 오냐고 소리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두 분께 막말을 하고 막대하는데도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눈물만 흘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비시더라고요. 어린 제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죄인의 얼굴을 하고 고모의 막말과 고모부의 손찌검을 받아가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두 분이 누구신지를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 것을 내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빠. 저는 아빠를 보며 눈물을 훔쳤고 아빠도 역시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다음 고모가 말해주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불장난을 해서 불이 났고 그 집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장례식에 온 두 분이 그 꼬마의 부모였다고. 불장난을 했다는 그 꼬마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죠.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직접 하신 잘못은 없지만 당신들의 딸을 위해서 그런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빠, 엄마이고 그 아이도 지금 아파서 누워있을 텐데 저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두 분이 다시 저와 고모를 찾아오셨어요. 아빠 없는 저를 부족한 것 없이 뒷받침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었고 그게 다 아저씨 아주머니가 제게 도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죠. 여기 선미 씨도 그때 화재로 건강이 나빠 학교도 늦게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딸 걱정만 해도 힘드실 텐데 몇 년 동안 절 몰래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었단다. 정아야, 선미야. 아빠는 눈물을 훔치며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어요. 두 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만 미안해 하셔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소액이라도 보내주시면서 이걸로라도 저희 아빠의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벌써 20년, 아니 30년이 넘었네요.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뼈를 갈아가며 일해서 돈을 벌었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살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어지러웠어요. 제 아이 다솜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다 봐오셨고 친손주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저도 아주 처음에는 아빠를 잃은 원망을 두 분께 전가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제 삶을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선미 씨도 그냥 어린 5살 꼬마였을 뿐인데 그 딸의 실수 때문에 선미 씨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처럼 사셨던 거예요. 제가 제 딸을 낳아보니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죠. 게다가 선미 씨가 오래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 부모인 우리가 뭐든지 할 테니 우리 딸은 건강만 해다오 하는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선미 씨 부모님은 선미 씨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바치셨던 거예요. 선미 씨 부모님이시지만 이제는 제 부모님같이 느껴지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달려왔어요. 저는 두 분을 위해 뭐 하나 좋은 것 해드린 적 없는데
저를 위해, 그리고 선미 씨를 위해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평생 열심히 일해 오신 것 알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매번 주시기만 하고 저는 드린 것이 없어서. 아직도 이수영 소방관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정아야. 미안하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제는 정말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우리 모두 과거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고 싶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 치료받는 동안 아빠와 엄마는 죄를 지은 딸의 부모로서 평생의 짐을 갚으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 죄송했어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알면 선민이가 우리보다 더한 죄책감을 갖고 살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네 엄마랑 절대로 이 일에 대해 내게 말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었다. 정원이는 우리가 몰래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번 네가 집에 갔다 간 이후로 네 엄마가 많이 심란해했어.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왜 보태줄 돈이 없냐고 원망하는 내게 변명이라도 하고 싶다고. 엄마가 울면서 그러더라. 엄마가 며칠을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러면 선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자고 나랑 결정했어.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네 엄마가 쓰러지고 만 거야.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고. 나 때문에. 네가 아니라 다른 부모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정아 아버지가 너를 구해주시고 가셨으니 너는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해. 약한 마음 먹고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요, 선미 씨. 우리 이제 모두 과거의 굴레를 다 벗어나요. 나도 편하게 우리 아빠 보내줄게요. 선미 씨도 아주머니 편히 쉴 수 있게 잘 보내드리세요. 우리 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로 인해. 몇십 년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수영 소방관님의 희생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구해주신 제 목숨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중한 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안고 엉엉 울고 말았어요. 사실 그날의 진실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잠깐 나쁜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저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아 씨 말대로 이수영 소방관님이 목숨을 바쳐 구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 세상에서 나쁘게 사라져버리면 더 큰 죄악을 짓는 느낌이겠구나 싶었어요. 모두에게 저지른 실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똑바로 살면 모두를 위해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 식구는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렀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을 줄여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셨고 남편과 저 역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교사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다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교육 봉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배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있어요.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고 평생 한글도 모른 채 살아오신 어르신들, 장애 때문에 몸이 너무 불편해 학교조차 나올 수 없어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학습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해외에 나가 전쟁과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런 봉사를 하는 저를 이해해주고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어 요즘은 아이들과도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보람된 일을 하고 난 아이들의 얼굴은 건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제 은인의 딸인 정아 씨와 또 그녀의 딸인 다솜이 역시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정아 씨를 다시 만나는 것이 제게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한 언니가 되었어요. 정아 언니도 봉사 쪽에 관심이 꽤 많은 편이라 내년부터는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어쩌면 아빠, 엄마, 저와 이수영 소방관님, 정아 언니가 악연으로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이어나갈 거예요. 저기 위 하늘에서 소방관님이랑 저희 엄마도 남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흐뭇해 하실까요?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요? 먼저 가신 분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하게 쉬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